야 할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뜨거운 짬뽕 국물이 붉게 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웅덩이 옆으로 죄수복을 입은 중년 여성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터져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채였다. 그 앞에 짝다리를 짚고 선 여자는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쏘아붙였다. 귀가 먹었어? 바닥에 쏟았으면 할그라고. 내 방 바닥 더러워지는 꼴 못 보는 거 몰라?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3사동,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7번 방의 풍경이었다. 3사동의 여왕이라 불리는 최유라는 가칠한 새빨간 매니큐어를 호호 불어가며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사채 기업 황금캐피탈 회장의 외동딸이자 마약 투약과 특수 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죄수가 아니었다. 유라 씨, 왜 또 화가 나셨을까? 김 여사가 눈치가 없네, 없어. 철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교도관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마치 호텔 지배인처럼 비굴했다. 보안과장 김철민이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중년 여성 김 여사를 발끝으로 툭툭 차며 혀를 찼다. 과장님,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짬뽕이 다 불어서 왔잖아. 내가 이딴 개밥 먹으려고 여기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꽂아주는 돈이 얼만데 대우가 이 모양이야. 최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김철민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위를 맞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방 쪽에 제가 다시 얘기해 놓겠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엔 유라 씨 좋아하시는 초밥 어떻습니까? 밖에서 공수해 오겠습니다. 특초밥으로 해. 운이 많이 넣어서.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김철민의 눈짓에 김 여사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손으로 허겁지겁 닦아내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뜨겁다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이곳 3사동에서 최유라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최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다.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은 그저 지루한 수감 생활을 달래줄 유흥거리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정문 앞에는 낡은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인물은 뜻밖에도 가녀린 체구의 젊은 여자였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는 막 교도관 제복을 지급받은 신입 강하은이었다. 하은은 정문 위쪽에 걸린 교정 교화라는 현판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쳤다. 겉모습만 보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인상이었다. 지나가던 남자 교도관들이 힐끔거릴 정도로 청초한 미모였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서늘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 주먹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만이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신임? 강하은 교도라고 했나? 정문 근무자가 명단을 확인하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로 명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맑았다. 근무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다. 하필이면 3사동이라니 쯧쯧. 거긴 신임 무덤이나 다름없는데. 백도 없고 줄도 없어서 거기로 밀려났구만. 몸 조심해 아가씨. 거기 있는 년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은은 엷은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복무했던 곳 707 특수임무단에서도 훈련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인기계로 다시 태어나는 곳. 하은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여성 대원 중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가 제대하고 교도관이 된 이유는 단순했다. 더 이상 국가의 그림자가 되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아닌 사회의 쓰레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청소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다. 보안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김철민 과장이 콧노래를 부르며 돈 봉투를 세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그가 봉투를 서랍 속에 황급히 구겨 넣으며 고함을 쳤다. 누구야? 노크도 없이. 신입 교도 강하은입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은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김철민은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곱상한 얼굴, 마른 몸, 순해 보이는 눈매.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딱 봐도 다루기 쉬운 호구 하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아, 내가 그 신입이구나. 반갑다. 나는 보안과장 김철민이다. 여기 삼사동은 말이야, 다른 곳이랑은 좀 달라. 융통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융통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 김철민은 융통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하은에게 다가갔다. 그에게서 역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스킨 냄새가 풍겼다.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하은의 대답은 교과서적이었다. 김철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봐, 강교도. 원칙? 그런 건 저기 서울에서나 찾는 거고. 여기는 내가 법이야. 특히 7번 방 최유라 씨한테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해. 그분이 기침이라도 하시면 바로 의무과로 뛰어가야 하고 드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어? 최유라. 하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떠올랐다. 황금캐피탈 최병덕 회장의 딸. 입소 전부터 온갖 갑질로 유명했고 수감된 이후에도 교도소장을 넘어선 권력을 휘두른다는 소문의 주인공. 하은은 표정 변화 없이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좋아, 말이 잘 통하네. 그럼 바로 현장 투입해. 오늘 당직이니까 야간 점호까지 책임지고. 김철민은 손을 휘휘 저으며 하은을 내보냈다. 하은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안에서는 다시 돈 세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로 나온 하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융통성이라니.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그녀는 삼사동으로 향하는 무거운 철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맹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삼사동의 공기는 무거웠다. 습하고 퀴퀴한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은이 복도를 걸어가자 철창 안의 수용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다. 와, 뭐야? 완전 애기네. 저런 게 교도관이라고. 툭 치면 부러지겠는데? 야, 예쁘장하게 생겼다. 냄새도 좋은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롱과 조소. 하은은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일정하고 고요했다.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암살자가 목표물에 접근할 때 쓰는 보법이었다. 마침내 7번 방 앞에 도착했다. 철창 너머로 호화로운 카페트가 깔린 바닥과 사제 침구를 쓰고 있는 최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최유라는 잡지를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고 방금 전 뜨거운 국물을 닦아냈던 김 여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김 여사의 손은 붉게 부풀어 올라 물집이 잡혀가고 있었다. 7번 방 점검하겠습니다. 하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는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 시끄러워. 김 과장이 얘기 안 했어? 나 건드리지 말라고. 일과 시간 중 취침 및 독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은의 단호한 말에 그제야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이 구역에서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건 교도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유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진한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왔다. 너 이름이 뭐야? 담당 교도관 강하은입니다. 강하은? 웃기고 있네. 야, 신입.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아빠 세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명령질이야? 최유라는 손을 뻗어 철창 사이로 하은의 명찰을 툭툭 쳤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주변 방의 수용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저 신입도 곧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무릎 꿇고 빌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최유라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려 최유라의 눈을 직시했다. 그 눈빛은 최유라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마치 도축업자가 가축을 바라보는 듯한 무감각하고 서늘한 눈. 최유라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뭘 봐, 이 미친년아. 눈 안 깔아? 수용자 최유라. 교도관에게 욕설 및 폭언. 경고 1회. 하은은 품에서 수첩을 꺼내 무미건조하게 기록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유라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경고. 야, 김철민 오라고 해. 당장 2년 자르라고 할 테니까. 과장님을 부르시든 소장님을 부르시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담당입니다. 3초 줍니다. 잡지 덮고 정자세로 앉으십시오. 하나. 하은의 입에서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둘. 최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내 앞에서 숫자를 세? 그녀가 악을 쓰려는 찰나였다. 셋. 하은이 수첩을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시 불이행. 그리고 동료 수용자에 대한 폭행 흔적 발견. 하은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김 여사의 붉게 부어오른 손등에 꽂혔다. 그 짧은 순간 하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차분한 신입 교도관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전사의 살기가 삼사동 복도를 휘감았다. 최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공기가 무거워져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 문 따. 하은이 통제실을 향해 무전을 날렸다. 지금 들어가서 교육 좀 해야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삼사동의 평온하던 지옥에 진짜 악마를 잡는 저승사자가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뜨렸다. 하은이 최유라의 방인 7번 방을 나오자마자 삼사동 복도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수용자들은 철창 너머로 하은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개 중에는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곧 벌어질 잔혹한 쇼를 기대하는 흥미로운 눈빛이었다. 신입 깡다구 좋네. 최유라한테 대들고. 어느 방에선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하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보안과 행정실로 돌아오지 않고 삼사동 끝에 위치한 비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소 도구를 점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때였다. 어이 신입. 걸쭉하고 낮은 목소리가 하은의 등 뒤를 낚아챘다. 하은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키는 18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죄수복이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집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붉은색 뱀 문신이 꿈틀거리듯 새겨져 있었다. 삼사동의 행동대장이라 불리는 불곰 마동이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충실한 사냥개로
최유라의 눈에 거슬리는 수용자나 교도관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마동희의 뒤로는 험상궂게 생긴 수용자 2명이 낄낄거리며 따라붙었다. 교도관님, 여기는 CCTV가 없어요. 알고나 계시나? 마동희가 우두둑 목을 꺾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천장의 구석을 살폈다. 그녀의 말대로 감시 카메라는 복도 꺾임에 가려져 이곳을 비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근무 중입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3840번 수용자. 용건? 이 언니가 사회교육 좀 시켜주려고 왔지. 아까 우리 유라 언니 기분을 아주 잡치게 했더만. 신입이라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선 계급장보다 주먹이 위야. 마동희가 하은의 어깨를 툭 밀쳤다. 보통 사람이라면 뒤로 나자빠질 만한 힘이었지만 하은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동희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쭈? 버티네.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동희가 솥뚜껑만 한 손을 들어 올려 하은의 뺨을 향해 내리꽂았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묵직한 일격이었다. 뒤에 있던 수용자들은 짝하는 소리와 함께 신입 교도관이 바닥에 처박힐 것을 예상하며 킬킬거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탁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마동희의 거구가 허공에 붕 떴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은은 마동희의 팔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그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유도와 합기도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살상 무술인 크라브 마가가 혼합된 완벽한 제압술이었다. 마동희는 자신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모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판부터 강하게 처박혔다. 폐 속의 공기가 일시에 빠져나가며 컥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동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하은은 이미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상태였다. 하은의 무릎이 마동희의 견갑골 사이를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에 마동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뒤에서 구경하던 두 수용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삼사동에서 힘으로 당해낼 자가 없다는 불곰이 저 가녀린 신입 교도관의 손짓 한 번에 종이 인형처럼 구겨진 것이다. 야, 뭐해? 덤벼. 마동희가 바닥에 얼굴을 문대며 악을 썼다. 당황한 부하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하은에게 달려들었다. 하은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그녀에게 이들의 동작은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하은은 제압하고 있던 마동희를 놓지 않은 채 달려오는 첫 번째 수용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다리가 꺾이는 듯한 고통에 수용자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하은은 그 반동을 이용해 일어나며 팔꿈치로 뒤따라오던 두 번째 수용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군더더기 없는 살인적인 깔끔함이었다. 단 10초. 3명의 건장한 수용자가 바닥에 나뒹구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창고 앞은 순식간에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은은 흐트러진 제복을 툭툭 털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마동희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올렸다. 마동희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다. 살려. CCTV가 없다고 했나? 하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마동희의 귓가에 박혔다. 다행이네. 심할 썼을 일은 없겠어. 하은은 마동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잘 들어. 나는 너희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왔든 관심 없어. 하지만 안에서 내 눈에 띄게 깝치면 그땐 교도관이 아니라 군인으로 상대해 줄 거야. 707이 뭔지 알아?
거기서 배운 건 체포술이 아니야.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기술이지. 707. 마동이는 그 단어의 무게를 잘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진짜다. 흉내만 내는 양아치가 아니라 진짜 피냄새를 맡아본 포식자다. 대답. 하은이 잡고 있던 머리채를 살짝 비틀자 마동이가 비명을 질렀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용번호 3840. 기상. 하은이 손을 놓자 마동희와 부하들은 허겁지겁 일어나 열을 맞췄다. 그녀들은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최유라한테 전해. 다음번에 또 사람 보내면 그땐 내가 아니라 보낸 사람 목을 조르러 갈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3명의 수용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절룩거리는 뒷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하은은 그들이 사라진 복도를 잠시 응시하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시시하군. 그녀는 쓰레기통에 손수건을 던져넣고 다시 업무를 위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 짧은 사건은 삼사동 전체에 소리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벽 뒤에서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미친 개가 왔다. 삼사동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장난감이 망가져서 돌아온 꼴을 보고 분노로 날뛸 것이 뻔했고, 부패한 보안과장 김철민은 하은을 쫓아낼 구실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었다. 하은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청주 시내의 불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삼사동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수용자들은 하은이 지나갈 때마다 슬금슬금 눈을 피하거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어제 창고 앞에서 벌어진 참교육 사건이 이미 쫙 퍼진 탓이었다. 하지만 최유라가 있는 7번 방 근처의 공기는 여전히 살벌했다. 하은은 오전 근무 중 의무과 호출을 받았다. 7번 방의 김 여사, 본명 김명자가 화상 치료를 위해 의무실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하은이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명자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죄수복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많이 아프지? 쯧쯧. 독한 년 같으니라고. 위로를 건네는 여성은 삼사동의 최고령자이자 20년째 복역 중인 모범수 박영숙이었다. 그녀는 하은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교도관님 오셨습니까? 하은은 박영숙의 프로필을 이미 읽어보았다. 남편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 내에서는 어머니로 불리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은의 예리한 감각은 박영숙의 눈빛에서 깊은 억울함과 슬픔을 읽어냈다. 살인자의 눈이 아니었다. 김명자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은이 묻자 김명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몸을 떨었다. 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엎질러서.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최유라가 짬뽕 국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김명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실수 아니잖아요. 하은이 다가가 김명자의 붕대 감은 손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거 최유라가 그런 거 다 압니다. 진술하시면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추가 기소할 수 있어요. 하은의 단호한 말에 김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희망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죠? 제가 지켜드린다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박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대신 입을 열었다.
교도관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 사람은 말 못해요. 최유라 그년이 바깥에 있는 이 사람 딸을 잡고 있거든요. 딸이요? 네. 이 사람 딸이 이제 고작 15인데 최유란의 회사 사람들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한답니다. 엄마가 교도소에서 입 잘못 놀리면 딸년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고. 하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함이었다. 단순히 교도소 내의 권력 노름이 아니라 바깥 세상까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다. 박영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곳 삼사동은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최유라의 아버지 최병덕 회장이 돈으로 떡칠을 해놔서 소장도 보안과장도 다 한패예요. 교도관님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혼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게 교도관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입니다. 박영숙의 말은 뼈아픈 현실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707 대테러 팀 시절 작전 중에 인지를 구출하려다 상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철수 명령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눈앞에서 죽어가던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그녀의 악몽에 나타나곤 했다. 2번 다시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아. 하은은 김명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주머니, 아니 김명자님. 약속할게요. 따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최유라, 그 여자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하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김명자는 하은의 눈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박영숙은 그런 하은을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무모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젊은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이걸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최유라가 심심할 때마다 자랑 삼아 떠들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누구한테 뇌물을 줬는지, 마약을 어떻게 들여오는지. 혹시나 해서 적어뒀는데 교도관님이라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엄청난 정보였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하은은 쪽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제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의무실을 나온 하은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목표는 뚜렷해졌다. 단순히 최유라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뿌리인 황금 캐피탈과 그녀를 비호하는 교도소 내 비리 세력까지 모조리 뽑아내야 했다. 그날 오후 하은은 보안과장실 호출을 받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철민 과장이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어이 강교도. 어제 삼사동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며? 김철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수용자들 간의 다툼을 중재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중재? 허허, 마동이를 반병신으로 만들어놨다던데? 그거 과잉 진압이야, 알아? 김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하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최유라 씨가 많이 불편해하셔. 내가 설치고 다니는 꼴이 보기 싫다네. 그래서 말인데 너 내일부터 심할서 쓰고 징계위원회 준비해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 수용자 폭행, 직권 남용. 갖다 붙이면 다 이유지. 너 같은 신입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납작 엎드려. 최유라 씨한테 가서 싹싹 빌라고. 알겠어? 김철민은 자신의 권력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은이 품고 있는 녹음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과장님, 왜 이제 겁이 좀 나냐? 아니요. 충고 하나 드리려고요.
하은이 한 걸음 다가서자 김철민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옷 벗을 준비는 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겁니다. 사이즈가 꽤 크실 텐데 미리 맞춰두시죠. 이 미친년이. 김철민이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하은은 이미 경례를 붙이고 뒤돌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김철민은 씩씩거리며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나야. 그 신입 기집애 도저히 안 되겠다. 작업 들어가자. 아주 확실한 걸로 보내버려. 어둠 속에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박영숙이 준 쪽지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느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하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삼사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치열할 예정이었다. 박영숙이 건네준 쪽지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꼬깃꼬깃한 종이 안에는 삼사동의 여왕 최유라가 어떻게 교도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추악한 연결고리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뇌물 상납 날짜, 반입된 금지 물품의 종류, 그리고 외부와 소통하는 대포폰의 은닉 장소까지. 하은은 관사 책상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보통의 신입 교도관이라면 이 엄청난 비리 사실에 겁을 먹고 못 본 척 덮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달랐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차분하고도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 정도면 파면이 아니라 구속감이네. 하은은 쪽지를 라이터 불에 태워 재로 만들었다. 증거는 머릿속에 남기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물증을 확보하고 적들이 제 발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판을 짜는 것이었다. 다음 날 하은은 보안과장 김철민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근무 일지를 조작했다. 자신의 순찰 구역을 최유라가 주로 활동하는 운동장과 접견실 쪽으로 집중 배치한 것이다. 오후 2시 운동 시간. 최유라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캔커피가 아니었다. 밖에서나 볼 법한 유명 프랜차이즈 로고가 박힌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얼음이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삼사동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야, 얼음이 좀 녹았다. 김 과장한테 말해서 다음부터는 더 빨리 가져오라고 해. 최유라가 짜증을 내며 컵을 바닥에 던졌다. 남은 커피가 흙바닥에 쏟아졌다. 그때 긴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강하은이었다. 3840번 수용자.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하은이 바닥에 떨어진 컵을 주워들며 말했다. 최유라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하은을 올려다보았다. 아, 또 너야? 지겹지도 않니? 그거 김 과장님이 특별히 넣어주신 거야. 꼬우면 가서 따지든가. 규정 위반 물품은 압수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 추가합니다. 하은은 표정 변화 없이 컵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최유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자신의 휴식 시간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김철민의 이름까지 무시하는 저 뻣뻣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야, 강하은. 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 이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잘리는 수가 있어. 내 아빠가 한마디면. 최병덕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하은이 최유라의 말을 끊고 되물었다. 최유라가 흠칫 놀랐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도관은 많았지만 저렇게 태연하게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님께서도 딸이 안에서 이렇게 무법자로 지내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회장님이 시키신 건가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최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하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특히 그 꼬리가 아주 더럽다면 더더욱. 하은은 얼어붙은 최유라를 뒤로 하고 유유히 돌아섰다. 최유라는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지만 하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최유라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김철민의 호출이 떨어졌다. 보안과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잿더리가 하은의 발치로 날아와 산산조각이 났다. 야, 이 미친년아! 김철민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인지 분노인지 모를 붉은색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너 오늘 유라 씨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꼬리. 빨펴. 내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하은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무심하게 바라본 뒤 차분하게 대답했다.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은 엄연한 징계 사유입니다. 규정? 징계? 야, 여기가 군대야? 707? 거기서 굴러먹던 벌은 못 고치고 여기서 똥오줌 못 가려? 김철민이 하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은 하은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멈췄다. 하은이 눈빛만으로 그를 제압한 것이다. 살기. 수십 번의 실전을 겪은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늘한 기운에 김철민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손 치우십시오, 과장님. 하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듯 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최유라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고 계신 뒷돈, 그리고 외부 물품 반입 루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철민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너.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원예 작업장 7번 방 침대 매트리스 및 그리고 과장님 서랍 속에 있는 차명 계좌 통장까지. 하은이 툭 던진 말에 김철민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모두 사실이었다. 하은은 이미 박영숙의 정보와 자신의 잠입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멈추십시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은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교도관 근무 규정집을 김철민 앞으로 밀었다. 탁 하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원칙대로 하세요. 그게 과장님이 사실 유일한 길입니다. 하은은 경례를 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냥 두면 자신뿐만 아니라 최유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커넥션까지 모조리 터질 것이 분명했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김철민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최유라였다. 유라 씨, 접니다. 네, 그년이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둬선 안 되겠습니다. 네네. 아주 확실하게 보내버려야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내일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김철민은 하은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금지 물품 반입, 마약 거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죄목을 덮어씌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복도 끝 어둠 속에 서 있는 하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그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은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저기 덫을 놓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덫을 역으로 이용하여 적의 목을 조르는 것. 그것이 707의 방식이었다. 하은은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끄고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삼사동 복도를 감돌고 있었다. 강하은이 삼사동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동안 하은은 김명자를 비롯한 힘없는 수용자들을 은밀히 보호하며 최유라의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놓았다. 최유라는 하은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도 섣불리 덤비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 침묵의 의미를 하은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짐승이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 숨을 죽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비상 상황 발생. 전 직원 정위치. 방송이 나오기가 무섭게 본청 감사과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보안과장 김철민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하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야. 당장 뒤져. 김철민의 지시에 감사과 직원들이 하은을 포위했다. 영문을 모르는 다른 교도관들이 웅성거렸고 철창 너머의 수용자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창살에 매달려 환호했다. 최유라는 7번 방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입모양은 분명하게 잘 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하은 교도관, 당신을 금지 물품 반입 및 수용자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관물대 열쇠 내놓으십시오. 감사과장의 딱딱한 말투에 하은은 저항 없이 열쇠를 건넸다. 직원들이 하은의 개인 사물함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유니폼과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곧이어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김철민이 과장된 몸짓으로 봉지를 낚아채 흔들어 보였다. 이것 보십시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신입 주제에 돈 씀씀이가 해프다 싶더니 수용자들한테 뒷돈 받고 담배랑 사제 물품을 팔아먹고 있었어. 봉지 안에서는 수십 갑의 담배와 현금 뭉치, 그리고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담긴 약봉지가 쏟아져 나왔다. 교도소 내에서 담배는 부르는 게 값인 금괴나 다름없었고 하얀 가루는 마약을 의심케 했다. 이게 다 뭡니까? 변명해 보시죠. 감사과장이 하은을 추궁했다. 모든 증거가 하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김철민은 혀를 차며 바람을 잡았다. 쯧쯧, 겉으로는 청렴한 척 원칙 따지더니 뒤로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해. 이거 당장 파면감이야. 아니, 형사 처벌받고 저 안에 들어가야겠네. 강교도, 아니 이제 강하은 씨라고 불러야 하나? 삼사동이 떠나갈 듯한 최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하하. 꼴 좋다. 정의의 사도 나셨네. 야, 강하은. 거기가 내가 들어갈 방이야. 내가 특별히 잘해줄게. 들어오면 언니가 예뻐해줄게. 최유라의 조롱에 그녀의 추종자들이 덩달아 깔깔대며 야유를 퍼부었다. 궁지에 몰린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거나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의 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이 삼류 드라마 같은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담배와 돈뭉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끝났습니까? 하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철민의 미소가 삐끗했다. 뭐? 이 상황에 말대꾸가 나와?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철민의 눈을 직시했다. 그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과장님 연출력이 형편없으시네요. 소품도 너무 뻔하고.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하은은 품에서 볼펜처럼 생긴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감사과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과 제시하는 증거는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물건들을 반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건 김철민 보안과장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 관물대에서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야. 김철민이 펄펄 뛰며 고함을 질렀다. 하은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다. 감사과장님, 제 사물함 안쪽 옷걸이 뒤편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과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사물함 안쪽을 살폈다. 옷걸이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다. 초소형 무선 카메라였다. 저는 부임 첫날부터 누군가 제 사물함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안 장치를 설치해뒀죠. 이 카메라는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제 휴대폰 클라우드로 영상이 전송됩니다. 하은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감사과장에게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오늘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복면을 쓴 누군가가 하은의 사물함을 열고 담배와 돈뭉치를 쑤셔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복면을 쓴 괴한이 답답했는지 잠시 복면을 턱 밑으로 내리고 땀을 닦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얼굴은 김철민이 아니었다. 바로 김철민의 신복이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남자 교도관 박주임이었다. 김철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박주임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저 저건 과장님이 시키셔서. 박주임이 저도 모르게 실토를 해버렸다. 김철민이 박주임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소리쳤다. 이 새끼가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시켰어.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다. 감사과장의 눈빛이 김철민을 향해 매섭게 변했다. 김철민 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하시죠. 하은은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저 하얀 가루 마약인지 확인해 보시죠. 박주임이 급하게 구하느라 밀가루를 넣은 것 같은데. 감사과장이 가루를 찍어 맛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밀가루였다. 이런 미친. 보안과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증거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워. 당신들 제정신이야? 당장 김철민이랑 박주임 구금해. 경찰 불러.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철민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감사과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철창을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김철민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은은 끌려가는 김철민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7번 방을 향했다. 최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하은은 입모양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은 너야.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식판을 집어던졌다. 삼사동 복도에 요란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패배자의 단말마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하은은 흐트러진 제복을 단정하게 고쳐 입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적의 팔 하나를 잘라내고 그들의 심장부에 공포라는 씨앗을 심어준 완벽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김철민 과장의 구속은 교도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소장은 경로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교도소의 위신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삼사동의 절대 권력자였던 최유라의 입지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를 비호하던 가장 큰 우산이 사라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수용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공포에 떨기만 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다. 김철민은 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통은 최유라였고 그 뿌리는 거대한 황금 캐피탈이었다. 최유라가 바깥 세상과 소통하며 범죄를 지시하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철민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하은은 박영숙이 건네준 쪽지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타깃을 설정했다. 최유라의 방인 7번 방에는 최유라 외에도 그녀의 수족 노릇을 하는 이미정이라는 수용자가 있었다. 사회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횡령죄로 들어온 그녀는 최유라의 자금 관리와 외부 연락책 역할을 맡고 있는 브레인이었다. 최유라는 다혈질이고 단순하지만 이미정은 치밀하고 겁이 많다. 하은의 판단은 정확했다. 김철민이 잡혀간 후 이미정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은은 그 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야간 순찰 시간. 하은은 7번 방 앞을 지나다 멈춰 섰다. 최유라는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고 이미정만이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하은은 낮은 목소리로 이미정을 불렀다. 3902번. 나와. 이미정이 화들짝 놀라며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면담 좀 하지. 하은은 이미정을 별도 상담실로 데려갔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이미정은 하은의 눈을 피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김철민 과장이 어떻게 됐는지 들었지? 징역 5년은 기본일 거야. 하은이 덤덤하게 말을 꺼냈다. 이미정의 어깨가 움찔했다. 너도 공범으로 엮이면 형량이 꽤 늘어날 텐데. 횡령죄 3년에 교도소 내 범죄 추가되면 30 넘어서나 나가겠네. 그때까지 내가 모은 돈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최유라가 널 지켜줄까? 그게 무슨.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유라 언니가. 아니, 최유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미정이 울먹이며 변명했다. 알아. 너도 피해자라는 거. 그래서 기회를 주려는 거야. 하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미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살고 싶으면 말해. 최유라가 숨겨둔 대포폰이랑 비밀 장부 어디 있어? 이미정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최유라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기에 입술을 달달 떨었다. 말 못해요. 말하면 저 죽어요. 황금 캐피탈 깡패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은은 차갑게 웃었다. 바깥 깡패들이 무서워?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독방에 처박혀서 매일같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게 무서워? 선택해. 내가 널 보호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야. 김철민도 날 못 이겼어. 최유라라고 다를 것 같아? 하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707 시절 적의 심리를 무너뜨리던 신문 기술이었다. 이미정은 갈등했다. 김철민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눈앞에 이 교도관은 괴물이다. 최유라조차 감당하지 못할 괴물. 그렇다면 줄을 갈아타는 것이 살 길이었다. 이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원예 작업장이요. 원예 작업장? 네. 거기. 비닐하우스 구석에 있는 튤립 화분 밑에요. 거기에 묻어뒀어요. 방수팩에 넣어서. 빙고. 하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넌 이제 내 보호 아래 있어. 오늘 밤은 의무실에서 자게 해줄게. 최유라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은은 이미정을 의무실로 보내고 즉시 원예 작업장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교도소 내부는 스산했다. 하은은 플래시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하게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조용했다. 보안 센서의 위치와 순찰 동선은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원예 작업장 비닐하우스에 도착한 하은은 이미정이 말한 튤립 화분을 찾았다. 흙을 파내자 비닐에 꽁꽁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나왔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와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수첩이 드러났다. 폰을 켜보니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수첩에는 최유라가 그동안 교도소 안에서 벌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 상납 내역,
마약 거래 기록, 심지어 경쟁 조직을 청부 폭행하라고 지시한 내용까지.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조롱하는 거대한 범죄의 증거였다. 찾았다. 내 목줄. 하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때 비닐하우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순찰을 돌던 기동 순찰 대시 RPT 직원들이었다. 하은은 재빨리 증거물을 품에 넣고 몸을 숨겼다. 하지만 정문으로 나가기에는 늦었다. 직원들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 문이 열려 있다. 안을 수색해. 다급한 외침과 함께 불빛이 비닐하우스 안을 훑기 시작했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707 시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을 때의 긴장감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공포는 없었다. 오히려 심장이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다. 하은은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반대편 벽을 향해 던졌다. 탁! 소리가 난 쪽으로 직원들의 시선과 불빛이 쏠렸다. 저기다! 그 틈을 타 하은은 그림자처럼 바닥을 굴러 반대편 환기구를 통해 비닐하우스를 빠져나갔다.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은밀했다. 숙소로 돌아온 하은은 확보한 장부를 펼쳐보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최유라가 김철민 외에도 더 윗선, 즉 교도소장에게까지 주기적으로 상납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김철민 하나를 잘라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판이 커지겠네. 하은은 오히려 즐겁다는 듯 중얼거렸다. 적이 거대할수록 사냥의 맛은 더 짜릿한 법이다. 그녀는 장부의 주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 그리고 최유라의 스마트폰을 켜서 통화 기록을 훑어보았다.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에 아빠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따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네요. 준비해 두세요. 선전포고였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전면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삼사동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최유라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미정이 사라지고 자신의 비밀 장부와 폰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식판을 엎고 난동을 부렸다. 내 거 내놔.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훔쳐갔어. 다 죽여버릴 거야.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하은이 천천히 복도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수첩이 들려 있었다. 최유라의 눈이 그 수첩에 고정되었다. 설마, 너. 하은은 수첩을 팔랑거리며 최유라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찾으시는 게 이건가요? 3840번 수용자. 물건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최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하은은 수첩을 제복 주머니에 툭 집어넣으며 공포에 질린 최유라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기대해. 내가 쌓아올린 그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구경해 줄 테니까. 하은의 선언과 함께 반격의 봉화는 화려하게 타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파괴와 응징뿐이었다. 최유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비밀 장부와 대포폰이 강하은의 손에 넘어간 순간 그녀의 이성은 끊어졌다. 아버지가 보낸 변호사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고 믿었던 김철민 과장은 이미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삼사동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도간의 쥐 신세가 된 것이다. 공포는 곧 광기로 변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아니, 혼자는 안 죽어. 강하은, 너랑 같이 갈 거야.
최유라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털어 삼사동에서 가장 흉악하기로 소문난 무기수들을 포섭했다. 사회에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사람 셋을 담그고 들어온 오광숙, 별명 도살자였다. 오광숙은 잃을 게 없는 인물이었다. 최유라는 그녀에게 출소 후 평생 먹고 살 돈과 영치금 폭탄을 약속했다. 조건은 하나였다. 오늘 점심시간 식당을 뒤집어 엎어.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강하은 그년을 반병신으로 만들어. 얼굴을 갈아버리든 다리를 분지르든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 오광숙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희죽 웃었다. 오케이. 접수 완료. 교도관 피 맛본 지도 오래됐는데 잘 됐네. 오전 11시 50분. 삼사동 식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배식 시간이지만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일반 수용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하은은 식당 중앙 통제대에서 그 기류를 읽고 있었다. 수용자들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을 향했다가 흩어지는 것, 오광숙 패거리가 식판을 받으면서 눈빛을 교환하는 것. 모든 것이 시그널이었다. 하은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최유라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고 하은은 이 판을 통해 삼사동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생각이었다. 쨍그랑. 신호탄은 식판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였다. 밥맛이 왜 이따위야. 엎어. 오광숙이 고함을 지르며 배식대를 걷어찼다. 국통이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곳곳에 심어둔 오광숙의 부하들이 일제히 일어나 식탁을 뒤집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와! 죽여라! 다 부숴버려!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겁에 질린 일반 수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통제하려던 일반 교도관들은 흥분한 난동 세력에게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미리 준비한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꺼내든 자들도 있었다. 그때였다. 식당 구석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누군가 미리 라이터 기름을 뿌려둔 것이었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연기와 물 그리고 피냄새가 뒤섞인 생지옥. 대피시켜. 1조, 2조는 일반 수용자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은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동료 교도관들을 지휘했다. 그녀는 침착했다. 동료들이 일반 수용자들을 이리고 운동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하은은 홀로 식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광숙 패거리가 노리는 것은 오직 자신이었기에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 모든 일반 수용자와 교도관이 빠져나가자 하은은 식당 출입문의 셔터를 내렸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식당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제 이 안에는 하은과 흉기를 든 20명 남짓한 폭도들, 그리고 구석에서 벌벌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최유라만이 남았다. 미친년 제 무덤을 지가 파네.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문을 잠가. 오광숙이 흉기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웃었다. 그녀의 뒤로 험상궂은 수용자들이 하은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때문에 하은의 제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은의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겁고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강하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유라 언니가 특별히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주라고 하셨거든. 오광숙이 달려들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리를 담아 흉기를 목을 향해 찔러오는 실전 살인 기술이었다. 보통의 교도관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707이었다.
하은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오광숙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득.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 같은 물줄기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아악! 오광숙의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하은의 팔꿈치가 그녀의 턱을 올려쳤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오광숙의 눈이 뒤집히며 거대한 몸뚱이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단일격. 삼사동의 도살자가 단 한 번의 공격에 무력화된 것이다. 정적. 폭도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다.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3단 진압봉을 촤라락 펼쳤다. 검은색 금속 봉이 허공을 갈랐다. 다음. 하은의 짧은 말에 폭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지르며 때로 덤벼들었다. 죽여. 쪽수가 몇인데. 그냥 밟아. 하지만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하은은 마치 춤을 추듯 수용자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진압봉이 번개처럼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합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하은은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상대를 무력화시키되 죽이지는 않는 선을 정교하게 지켰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대테러 진압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한 놈이 의자를 들어 하은의 뒤통수를 노렸다. 하은은 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뒤로 돌려차기를 날려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수용자가 나가떨어졌다. 또 다른 놈이 흉기를 휘두르자 진압봉으로 손등을 내리쳐 무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던 팔을 꺾어 제압했다. 1대 20의 싸움. 하은의 몸놀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고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수 그 자체였다. 피 튀기는 난투극 속에서 하은은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꽤 괴물이야. 저게 무슨 교도관이야. 특수부대야 뭐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식당 바닥은 신음하는 폭도들로 가득 찼다.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강하은 뿐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주먹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당 구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최유라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고용한 살인 병기들이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것을 목격한 그녀는 이제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최유라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돈 줄게. 얼마면 돼? 10억? 20억?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다 줄 수 있어. 제발. 하은은 대꾸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최유라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마침내 최유라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은이 최유라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돈? 하은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최유라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악당의 웃음보다 더 무서웠다.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유라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하은이 손을 뻗자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하은의 손은 최유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내가 벌인 파티잖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셔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차가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다. 한 명의 영웅이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악마들을 모두 잠재운 뒤였다. 끼기기.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식당의 셔터가 올라갔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교도소 기동 타격대가 총구를 겨누며 진입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바닥에는 흉악범 20명이 널브러져 끙끙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젖은 제복을 입은 강하은이 최유라의 목덜미를 잡고 서 있었다. 최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은이 잡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다. 현장에 진입한 경찰팀장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이게 혼자서 다 한 겁니까? 하은은 담담하게 최유라를 경찰에게 넘기며 말했다. 주동자 최유라 그리고 폭동 가담자 전원 제압 완료했습니다. 안에 화재는 진압되었으니 부상자 이송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도소장이 허겁지겁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현장과 체포되는 최유라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최유라의 아버지 최병덕 회장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아먹은 그로서는 최유라가 이렇게 처참한 꼴로 체포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하은 교도. 자네 미쳤어? VIP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야? 당장 이거 안 풀어? 소장이 하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최유라 씨는 피해자야. 폭동에 휘말린 거라고. 어디서 감히 수용자를 범죄자 취급해. 최유라는 소장의 등장에 다시 기세가 등등해졌다. 소장님, 전현이 저 죽이려고 했어요. 다 전현이 꾸민 짓이라고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요, 빨리. 아빠한테 다 죽여버리라고 할 거야. 최유라가 악을 쓰며 발악했다. 소장은 경찰팀장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팀장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두시고 우리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경찰팀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는 소장의 말을 무시하고 하은에게 다가갔다. 강하은 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강하은 씨가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영장 발부가 아주 빨랐습니다. 검사? 자료? 소장과 최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은은 어젯밤 확보한 비밀 장부와 녹취록을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제보했던 것이다. 경찰팀장은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소장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청주여 자교도 소장 박만수 씨,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범죄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뭐야?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3급 공무원이야. 경찰들이 소장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소장은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다. 최유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상황에 입을 뻐끔거렸다. 자신의 뒷배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너 최유라. 하은이 최유라에게 다가갔다. 최유라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아빠. 우리 아빠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황금캐피탈 변호사들이 오면 너희 다 끝장이야. 아직 뉴스 못 봤구나? 하은이 식당 벽면에 걸린 TV를 가리켰다. 마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황금캐피탈 최병덕 회장 횡령 및 청부 폭력 혐의로 전격 구속. 검찰 본사 압수수색 중. 교도소 내 딸 최모 씨를 위한 불법 로비 정황 포착. 화면에는 최유라의 아버지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 밑에는 청주여 자교도소 재벌 3세 황제 수감 실태, 내부 고발로 드러나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깔렸다.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아빠도 돈도 권력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은은 멍하니 앉아있는 최유라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식당 구석에 모여있는 피해자들 앞이었다. 김명자, 박영숙,
그리고 그동안 최유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수많은 수용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무릎 꿇어. 하은의 명령은 서리빨 같았다. 최유라는 멍한 눈으로 하은을 올려다보았다. 안 들려? 무릎 꿇고 사죄해.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 새끼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가야지. 최유라가 머뭇거리자 하은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쿵. 최유라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시선 끝에 화상으로 붕대를 감은 김명자의 손이 보였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딸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박영숙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그동안 그녀는 이들을 사람이 아닌 장난감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주변을 둘러싼 경찰, 검찰, 그리고 수백 명의 수용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잘못 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안 들려. 똑바로 말해. 하은이 소리쳤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최유라는 결국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처참하게 짓밟힌 패배자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김명자는 하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고마워요. 교도관님 정말 고마워요. 박영숙도 눈시울을 붉히며 하은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삼사동의 어둠이 이 젊은 교도관 하나로 인해 걷히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최유라와 폭동 가담자들은 독방과 이송 차량으로 분리되어 끌려갔다. 엉망이 된 식당 한복판에 하은은 홀로 서 있었다. 온몸이 젖고 땀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곧고 당당해 보였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와 하은을 비췄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처럼. 707 강하은, 그녀는 오늘 삼사동의 전설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청주여자교도소 권력형 비리 사건, 일명 최유라 게이트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쳤고 그 뒤로는 최유라와 황금캐피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고인 입장하세요.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와 함께 법정 문이 열렸다. 푸른 수의를 입은 최유라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교도소를 제 집 안방처럼 휘어잡고 여왕 노릇을 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했고 눈밑은 퀭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비리 교도소장 박만수와 보안과장 김철민, 그리고 폭동을 주도했던 오광수까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피고인석에 앉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하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병보석으로 잠시 나온 김명자와 특별 귀유를 허가받은 박영숙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유라는 힐끔 하은 쪽을 쳐다보았으나 하은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뼈에 사무친 듯 몸을 떨었다. 검찰 측 구형하세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하은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와 녹취록, 그리고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피고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다. 뇌물수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죄목을 읽어내려가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피고인 최유라는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신성한 교정시설을 자신의 유흥장으로 만들었으며 다수의 수용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교도관을 매수하고 폭동을 사주하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최유라에게 무기징역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와하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시킨 거야. 난 몰라. 억울해. 판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발악했다. 변호인단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하은을 지목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증언대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울부짖는 최유라를 잠시 바라본 뒤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교도관입니다. 교도소는 죄를 지은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최유라는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붓는 뜨거운 국물에 살같이 벗겨진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협박에 딸을 잃을까봐 밤마다 숨죽여 울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법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 피해자들이 다시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김명자와 박영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휴정 후 선고하겠습니다. 1시간 뒤 재판부가 다시 입장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긴장감에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주문. 피고인 최유라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최유라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 500억 원을 전액 몰수하며 이를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박만수 징역 15년, 김철민 징역 12년.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다. 그녀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피해자들을 안아주는 강하은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철저한 무시이자 완벽한 승리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이 눈이 부셨다. 피해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 몰수된 재산으로 김명자는 화상 치료를 받고 딸과 함께 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넉넉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교도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김명자가 하은의 두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하은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악은 심판받았고 상처 입은 자들은 치유받았다. 707 출신의 인간 병기 강하은이 교도소에 들어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임무가 완수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받아야 할 명예로운 훈장이 남아있었다. 최유라 게이트가 마무리된 후 청주여자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다. 삼사동을 지배하던 공포와 폭력의 그림자는 걷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강하은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신입교도관이 아니었다. 국민교도관. 언론이 그녀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하은이 폭동을 맨몸으로 진압하는 CCTV 영상이 뉴스에 공개되자 전 국민이 열광했다. 가녀린 체구의 여성이 흉악범들을 압도적인 무술로 제압하고 권력자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은 답답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팬클럽이 생기고 그녀의 무술 실력을 분석하는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했다. 몇 달 뒤 법무부 대강당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단상 위에는 올해의 교정 대상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청주여자교도소 강하은 교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하은은 정복을 갖춰 입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장관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강하은 교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정 질서를 확립하고 거대 비리 세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교정 공무원의 위상을 드높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하은이 뒤로 돌아서자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늠름했다.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하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교도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려는 분들을 돕고 반대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전국의 모든 교도관 동료들과 함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뼈가 있는 그녀의 소감에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교도소로 복귀하는 길 하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수들이 휙휙 지나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영숙이었다. 교도관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은이 최유라의 비밀 장부를 조사하던 중 박영숙의 사건과 관련된 진범의 단서를 발견해 검찰에 넘겼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영숙님. 다 교도관님 덕분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나중에 출소하시면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세요. 따뜻한 집밥으로요. 그럼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하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장기수가 2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동료들이 도열해 하은을 맞이했다. 축하한다, 강교의. 아니, 강스타. 국민 영웅 오셨네.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했다. 하은을 괴롭히던 김철민과 그 잔당들이 사라진 보안관은 활기가 넘쳤다. 새로 부임한 보안과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인물로 하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주었다. 하은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삼사동 순찰을 돌았다. 복도를 걸어가자 수용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주임님 축하드려요. TV에서 봤어요. 언니. 아니 주임님 진짜 멋있었어요. 과거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물론 여전히 말썽을 피우는 수용자들도 있었지만 하은이 눈썹 한번 꿈틀하면 순한 양이 되었다. 707 출신 인간 병기가 지키고 있다는 소문은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었다. 하은은 7번 방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이제 최유라가 없다. 대신 새로 들어온 신입 수용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한때 악의 소굴이었던 그곳도 이제는 평범한 감방일 뿐이었다. 하은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철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707 시절 그녀는 국가를 위해 어둠 속에서 피를 묻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양지에서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또 다른 전장이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삼사동 이상무.
하은은 무전기에 짧게 보고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국민교도관 강하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대한민국 교정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악이 고개를 든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악마를 잡는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충성. 하은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며 환하게 웃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